2019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한 대사관이 습격당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무장단체의 지시라 보도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외장하드 하나에는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세 가지가 담겨 있었죠. 300명의 암살 명단, 평양 내부 조직 27명의 암호명, 그리고 영변 지하 30m에 숨겨진 비밀. 과연 누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빼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 담긴 정보는 국가 기밀입니다. 2019년 2월 22일 새벽 2시 17분 스페인 마드리드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요. 문이 열렸습니다. 10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었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장갑을 낀 손, 소음기가 달린 권총, 그리고 배낭 하나씩. 그들 앞에 북한 대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리더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크리스토퍼 안이었습니다. 전직 미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타이페이 공항에서 저를 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2분 30초 안에 들어간다. 실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저는 그때 6,0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유럽 어딘가의 안가였죠.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실시간 통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조선의 리더였죠. 긴장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화면에서 작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 정문으로 향했어요. 나머지는 후문과 측면을 감시했죠. 크리스토퍼 안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반응이 있었습니다. QINS? 누구십니까? 크리스토퍼 안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POLI CIA. 헤이 우너 예메알 그레멘 CIA. 경찰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대사관 내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초, 10초, 15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3명이 돌진했습니다. 부대사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어요. 한 요원이 그의 뒤로 돌아가 팔로 목을 감았습니다. 조르는 게 아니었어요. 기절시키는 기술이었죠. 5초 만에 부대사는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1층 클리어, 2층으로 이동,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폭도에서 외교관 한 명이 나왔어요.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죠. 뭐야. 그도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외교관 하나, IT 담당자 하나. 손 들어. 그들은 얼어붙었어요. 보이부 요원은 어디 있었을까요? 크리스토퍼 안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위치 파악. 3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팀원 2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권총을 꺼내려던 참이었죠. 움직이지 마. 하지만 그는 움직였습니다. 총을 잡았어요. 한 요원이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지직. 보이부 요원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전원 제압 완료. 크리스토퍼 안이 시계를 봤어요. 2분 45초. 예상보다 15초 늦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2단계 시작. IT 사무실로 이동한다.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죠. 에이드리언 홍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넘었어요. 화면에서 팀원들이 IT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3대가 켜져 있었어요. 전직 CIA 출신 해커가 USB를 꽂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추출 시작. 예상 시간 2시간. 크리스토퍼 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시간은 너무 길다. 압축해도 1시간 30분입니다. 최대한 서둘러라. 팀원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1층 회의실이었어요. 5명 모두 의자에 앉혔죠. 손목은 묶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토퍼 안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폭력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보입니다. 협조만 하면 모두 안전합니다. 부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알 필요 없습니다. CIA요? 국정원이요? 크리스토퍼 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3층 IT 사무실에서 해커가 계속 작업했어요. 진행률 35%입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외교관이 말했어요.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이 팀원 1명을 지목했습니다. 데려다 줘라. 감시해. 외교관과 팀원이 폭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세요. 문은 열어두십시오. 외교관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았어요. 이봐요. 문 열어. 팀원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갔습니다. 문 열어. 안 그러면 부숴버린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제기랄. 팀원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1번, 2번. 문이 부서졌어요. 하지만 외교관은 이미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침입자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거리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팀원이 그를 끌어당겼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들었어요. 아파트 창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밖을 내다봤죠. 뭐야? 무슨 일이야?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안에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상황 발생. 외부에서 신고 들어갔습니다. 젠장. 그가 IT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진행률 62%입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있는 것만 가져간다. 하지만 아직, 지금 당장, 해커가 USB를 뽑았습니다. 동시에 외장하드를 연결했어요. 수동으로 복사합니다. 파일들을 끌어다 외장하드에 떨어뜨렸습니다. 문서 폴더, 이메일, 사진, 동영상, 닥치는 대로 가져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에이드리언 홍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1분 남았다. 철수 준비. 팀원들이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장하드 5개, USB 16개, 노트북 2대, 이동한다. 그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회의실에 남겨두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이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길로 가. 운전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어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차 2대가 반대편에서 나타났지만 지나쳤습니다. 벤은 계속 달렸어요. 5분 후 마드리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20분 후 도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이 무전을 쳤습니다. 작전 성공. 귀환한다. 저는 의자에 푹 꺼졌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날 아침 세계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CNN 속보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BBC 정체불명 무장단체 북한 대사관 침투, 로이터 북한 외교관 5명 인질, 범인들은 도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스페인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어요. 북한은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다. 테러 행위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지문도 남기지 않았죠. DNA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2019년 3월 1일 외장하드와 USB가 자유조선 비밀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장갑을 끼고 하나씩 열었어요. IT 전문가 3명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300개가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석가가 대답했습니다. 해외 공작원 명단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국 20명, 유럽 45명, 중동 18명, 아프리카 22명, 남미 15명, 아시아 180명. 각 이름 옆에 임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기 중개, 자금 세탁, 정보 수집, 암살 대기. 그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15명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맨 위에 한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김한솔 마이너스 우선순위 1. 제 이름이었습니다.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가족 포함, 생포 불가, 발견 즉시 제거. 손이 떨렸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이 작전이 필요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PDF 문서였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2017-2019 특수작전 보고서. 120페이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에 익숙한 단어가 나타났어요. 말레이시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5페이지로 갔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김정남 제거 작전 마이너스 코드명 검은 연못.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인자 최고 존엄 김정은. 실행일 2017년 2월 13일. 실행자 리정철 김우길. 방법 VX 신경작용제. 실행 장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결과 목표 제거 성공.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다음 목표 김한솔, 이혜경, 김소래. 저와 어머니 여동생이었습니다. 가족 전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계획이 여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명령했는지, 누가 실행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다음은 누구인지. 에이드리언 홍이 물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까? 네. 힘드시면 쉬셔도 됩니다. 아니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폴더였어요. 500장이 넘는 사진. 첫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제 사진이었어요. 마카오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 2016년 11월 3일. 아버지가 죽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여동생이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가족이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아버지가 혼자 공항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10번째. 계속 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수년간 감시받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됐어요.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마드리드에서 가져온 정보는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범죄의 계획.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다시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어제 본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죠. 우리 가족을 찍은 수백 장의 감시 사진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이미 와 있었어요.
밤새 작업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못 주무셨어요. 파일이 너무 많습니다. 분석하는 데만 몇 주는 걸릴 거예요. 책상 위에 외장하드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1.2TB입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봅시다.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흑백 화면이 나타났어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관이 다가갔어요. 자유조선과 연락했습니까?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대답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신문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멈췄어요. 에이드리언 홍이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겁니다. 탈북 시도자를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언제 촬영됐습니까? 2018년 10월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재무 기록이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펼쳐졌습니다. 제목 해외 계좌 명단.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중국은행 계좌 45개, 싱가포르 17개, 스위스 8개, 케이맨 제도 12개, 홍콩 23개, 총 105개 계좌였어요. 각 계좌 옆에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계좌를 클릭했습니다. 스위스 7위 은행 마이너스, 계좌번호 CH93만76, 예금주 킴 연그램 마이너스 CHOL, 잔액 달러 4,700만 달러. 다른 계좌를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DBS 은행 마이너스, 계좌번호 SG2804, 예금주 초 라이언 그램 마이너스 HA, 잔액 달러 2,800만. 계속 확인했어요. 케이맨 제도 마이너스 계좌번호 KY51, 예금주 킴 요 마이너스 잔그램, 잔액 달러 1억 3,500만.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1억 3,500만 달러. 에이드리언 홍이 말했습니다. 전체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얼마입니까? 23억 달러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2조 원이 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맞습니다. 이게 북한 엘리트들의 실체예요. 파일을 더 내렸습니다. 거래 내역도 있었어요.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샀는지. 한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마이너스 중국 단둥 스위스 은행, 금액 달러 500만, 출처 무기 수출 대금, 수취인 김정은 직계. 또 다른 내역. 2018년 7월 3일 마이너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금액 달러 1200만, 출처 석탄 밀거래, 수취인 당 간부 3명. 북한은 유엔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기 수출도 석탄 수출도 금지됐어요. 하지만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주민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트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이 정보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에이드리언 홍이 대답했습니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요. 미국 재무부에 넘기면 됩니다. 그럼 그들의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자금줄을 끊는 겁니다. 6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파일이었어요. 제목 내부 협력자 명단.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자유조선 협력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문서를 열었습니다. 평양 네트워크 마이너스 코드명 백두산 프로젝트. 27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름이 아니라 암호명이었어요. 암호명 1 백두산, 소속 당 중앙위원회, 직급 부부장급, 접촉 시작일 2016년 3월, 신뢰도 90%, 암호명 2 압록강, 소속 인민군, 직급 소장, 접촉 시작일 2017년 1월, 신뢰도 85%, 암호명 삼천지, 소속 외무성, 직급 참사관, 접촉 시작일 2017년 8월, 신뢰도 80%, 계속 내렸습니다. 암호명 7 금강산, 소속 국가보위성, 직급 대좌, 접촉 시작일 2018년 5월, 신뢰도 75%, 보위성, 북한 정보기관 내부에도 협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암호명 15 묘양산, 소속 조선중앙방송, 직급 부국장, 접촉 시작일 2018년 10월, 신뢰도 70%, 방송국에도 있었어요. 암호명 23 칠보산, 소속 과학원, 직급 연구원, 접촉 시작일 2019년 1월, 신뢰도 65%, 과학원까지. 저는 에이드리언 홍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서죠. 한 명이 또 한 명을 연결하고 그렇게 확장된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3대가 처형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도 협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살고 싶으니까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살아남으려면 우리 편이 돼야 하죠. 각 협력자마다 세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백두산의 경우, 임무, 당 내부 정보 수집, 인사이동 보고, 고위급 회의 내용 전달, 숙청 명단 사전 통보, 제공한 정보, 2017년 장성택 처형 관련자 명단, 2018년 군부 인사 개편 계획, 2019년 대미 협상 내부 전략,
김정은 건강 상태 보고, 보상, 가족 탈북 지원 약속, 체제 붕괴 후 신변 안전 보장, 재산 해외 이전 지원, 냉정하고 현실적인 거래였습니다. 압록강의 경우, 임무, 군부 내부 동향 파악, 무기 배치 현황 보고, 병력 이동 정보, 군부 불만 세력 파악, 제공한 정보, 함경북도 군 부대 식량난 실태, 지방군 사기 저하 보고, 무기 밀매 루트, 탈영 시도 증가 통계, 압록강은 군부 내부 분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경우, 임무, 해외 외교 동향, 중국 정부 입장 파악, 국제 제재 우회 루트, 해외 공작원 정보, 제공한 정보, 중국의 김정은 견제 움직임, 러시아와의 밀약 내용, 이란 무기 거래 정보, 해외 대사관 내부 갈등, 세상이 모르는 정보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암호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호명 27 검은 태양.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소속 편집됨, 직급 편집됨, 접촉 시작일 2019년 1월, 신뢰도 미확인, 특이사항 최고급 기밀 취급, 별도 보관, 임무 항목도 비어 있었습니다. 제공한 정보 항목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핵 관련 정보 마이너스 상세 내용은 별도 파일 참조. 검은 태양이 뭡니까? 에이드리언 홍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이 파일에는 없어요. 별도 파일이라고 했는데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사관 어딘가에 따로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정보는 불완전하다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겁니다. 핵 정보. 그게 검은 태양과 관련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7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지도였어요. 북한 전체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각 점을 클릭하면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평양 당 중앙위원회 총사, 백두산 근무지, 함경북도 제구군단 사령부, 압록강 근무지, 베이징 북한 대사관, 천지 근무지, 27개 점이 북한 전역과 해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조선 네트워크였어요. 그런데 한 점이 다른 색이었습니다. 검은색 점. 위치는 평안북도 영변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영변 핵단지, 코드명 검은 태양, 상세 정보 접근 불가, 영변, 북한 핵 개발의 심장이었습니다. 검은 태양은 영변에 있었던 겁니다. 영변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에이드리언 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어요. 왜죠? 영변은 너무 폐쇄적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통신도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연락합니까? 중국을 통해서입니다. 아주 가끔 아주 조심스럽게요. 저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태양, 누구일까요? 과학자일까요? 군인일까요? 관리자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을까요? 에이드리언 홍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언제죠?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요. 만약 안 오면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죠. 8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어요. 문서 제목 작전 계획 폭풍 전야. 부재 김정은 체제 붕괴 시 72시간 행동 지침. 5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이 문서는 김정은 정권 급작스러운 붕괴 시 자유조선과 내부 협력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시간은 72시간. 이 시간 내에 평양을 장악하지 못하면 내전이 시작된다. 우리의 목표는 3가지다. 첫째, 군부 통제. 둘째, 주민 보호. 셋째, 핵시설 확보.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첫 6시간 주요 인사 연락 및 확보. 6-12시간 방송국 장악 및 주민 안심. 12-24시간 군부 주요 거점 협상. 24-48시간 평양 전역 통제. 48-72시간 외부 세력과 협조. 세세한 계획이었어요. 누구를 먼저 접촉할지, 어떤 메시지를 방송할지, 어느 부대를 설득할지, 어떻게 식량을 공급할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계획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검은 태양의 협조. 다시 검은 태양이었습니다. 왜 검은 태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이드리언 홍이 대답했습니다. 핵 때문입니다. 핵이요?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지면 핵무기가 통제 불능이 됩니다. 누가 발사 코드를 갖고 있는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혼란 속에서 누군가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핵시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모든 파일을 닫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3억 달러 비자금, 27명의 내부 협력자, 암살 명단, 작전 계획, 그리고 검은 태양. 에이드리언 홍이 물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네, 두렵습니까? 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쳤어요. 그래서 죽었죠.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싸울 거예요. 에이드리언 홍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그날 밤 자유조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FBI의 일부 정보를 넘기기로 했어요. 암살 명단 중 가장 급한 이름들, 해외 공작원 위치, 무기 거래 증거만 골라서 보냈습니다. 나머지 비자금 계좌와 내부 협력자 명단, 그리고 검은 태양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쓸 우리의 비밀 탄환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FBI가 움직였습니다. 유럽에서 북한 공작원 1명이 체포됐습니다. 동남아에서 2명이 더 붙잡혔어요. 뉴스는 떠들썩했습니다. 북한 해외 공작망 적발, 정체불명 정보 제공자 등장.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마드리드의 그 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기자도 정보기관도 북한도 모른 채로 판만 조용히 흔들어 놓았죠. 그 사이 북한 내부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탈영병이 늘어나고 식량 창고는 비어가고 간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공작원이 하나둘 사라지고 안에서는 누가 내부자냐를 두고 피가 마르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핵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든 쿠데타가 나든 전쟁이 터지든 어떤 방식으로든 체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통제 불능이 되는 건 총도 탱크도 탱크 부대도 아닙니다. 핵이었습니다. 누가 발사 코드를 쥐고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만약 그 손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한반도뿐 아니라 세상이 끝날 수도 있는 무기. 그래서 우리는 검은 태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변 어딘가에서 자기 가족과 목숨을 걸고 핵을 붙잡고 버티고 있을 사람. 그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한 폭풍 전야 계획은 종이 위에 글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7일 새벽 3시 그날이 왔습니다. 자유조선 본부 한켠에서 잠들어 있던 암호화 통신 단말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에이드리언 홍이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한솔 씨 일어나세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분석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단 4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검은 태양.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나는 검은 태양이다. 영변 핵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한 줄 한 줄 내려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핵은 통제 불능이 된다. 나는 그것을 막고 싶다. 협력하겠다. 조건이 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라. 그러면 모든 정보를 주겠다. 시설 구조, 보안 코드, 핵물질 위치까지. 하지만 시간이 없다. 최근 보위부 조사가 영변까지 확대됐다. 2주 안에 탈출해야 한다. 가능한가? 마지막 줄까지 읽고 나자 눈앞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성공하면 핵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통째로 끝납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해야죠. 2주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성공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날 새벽 책상 위에 모든 종이를 밀어버리고 새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하나가 노트 상단에 적혔습니다. 검은 태양 탈출. 그리고 저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영변을 향해 보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한다. 우리는 간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 단 14일. 그 14일 안에 영변 핵심 인물을 빼내야 하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화 영변 핵심 요원이 탈출하며 남긴 USB 북한이 숨긴 72시간 작전은 무엇인가? 영변 핵심 요원 검은 태양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이 목숨 걸고 세운 탈출 계획을 공개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